색깔이 밝으면 너무 높아지더라. 여기로 왜 시커멓게 나오지? 마이크로 하니까 전기기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자기장 속에 놓았을 때 자기장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N극과 S가 있으면 자기장이 흐르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 전류가 그 도체를 이렇게 놨을 때 움직이는 힘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기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힘은 뭐죠? 브레네의 왼손 법칙에서 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힘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동이라는 얘기예요. 전동.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전동기는 힘을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힘자가 나오면 이거는 전동이다. 직류 발전기의 보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급이 먼저 발전기 보급과 보상 건설이 전기자 반사경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급기의 계좌 건설은 전기자 건설과 직렬로 접속한다 맞죠. 보급기의 극선은 주 자극의 극선의 회전 방향으로 옮겨놓는 것과 같은 극선이다. 보급은 N극과 S 사이에 설치한 조그마한 자석인데 그걸 위해서 전기자 직렬을 연결하죠. 자석은 같이 전기자와 같이 건선을 연결하면 자석이 같이 상쇄되어 없어져요. 그래서 보급과 극성은 주자석과 같은 극성을 한다. 주자의 극성이 회전 방향을 옮기면 주자석과 같은 극성을 한다. 보급은 어떤 경우에는 주자석보다 적은 걸 맞다. 똑같죠. 그래서 주자석이 극성은 회전 방향에 옮기는 것 같은 극성이 아니라 보급의 극성은 주자의 극성과 같은 극성이다. 회전 방향 주자의 극성과 같은 의미 없습니다. 6급 직렬근, 팍근 이렇게 갈라했습니다. 팍근 좀 조심해요. 팍근은 뭐야? 병렬수가 A가 2라는 얘기예요.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6급 P 그 수죠. 발전기 전기자 조태수 Z 매극 매자속수 뭐야? 자속 회전수 N 때 유기기전력은 V는 유기기전력 V2는 자속이 나오면 우리가 60A의 P장파라 했어요. 60 P장파 PZ 왕판이죠. 여기 여기서 구하면 되는 거지. 위에 부호 다 써놨으니까. 계산하면 얘를 계산하면 275.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 나와.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파건이 아니고 중건, 중건 이렇게 하면 중건은 문제를 잘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중건은 병렬수가 돼. 도레시 수와 그 수와 같죠. P와 도레수와 같아. 그러니까 얘와 얘가 약분을 다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래서 보통 다 파건을 옆에다가 한다고. 파건은 병렬수가 2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속도 전동기 속도가 일정하다. 공작기계 등에 사용하는 근들을 뭐라 하는가? 분권, 차동 복권, 직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분권이네 분권. 분권은 뭐야? 병렬이죠. 병렬은 속도가 일정. 우리가 여기서 또 속도 변동이 가장 큰 것이 뭐야? 직, 가, 분, 차 이렇게 되죠. 그죠? 변동이 크고 토크 큰 순서 이렇게. 전압 변동률이 적어요. 전압 변동률이 적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자야자으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자야자야. 안에 있다 이거죠. 계좌 제한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고 전기가 전기 충전용으로 발전이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계좌 제한 가능한 게 분권이죠. 여러분 직권은 뭡니까? 직권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전체하고 뭐야?
그래. 요것만 두 개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 와 저항이 좀 되겠다.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화 특성이 위험하여 정전류를 만드는 것이나 그 용접기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용접기 뭐죠? 우리가 세트 플레이하는 게 있죠. 뭐야? 차동, 용접기, 누설 변압기. 세트 플레이하는 거. 그러면 뭐야? 용접 그러니까 차동 딱이네. 아니면 누설 변압. 그게 이제 전격 전압, 그게 무한 전압, 저기 변동율, 미율자 나왔습니다. 율자 나오면 무, 정, 이렇게 이음자로 나오면 효율은 출력, 그다음에 이음됩니다. 이건 이 정도만. 어디든지 그러니까 무정전이 무부하니까 부요 빼기 n에 빼기 n 뭐죠? 다음은 직류 발전기의 정류 곡선이다. 정류. 직류니까 정류하는 거죠. 교류는 정류가 필요 없죠. 교류는 그냥 교류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직류와 교류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직류니까 정류를 해야 돼요. 왜? 전류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잖아. 직류니까. 왔다 갔다 사인파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사인파로 놓으면 이건 뭐 교류잖아. 직류니까 어떻게 이렇게 쭉 나와야지. 그러니까 정류하잖아. 정류 빼앗습니까? 밑에 거는 안 가고 위에 거는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말. 이 말 뜻은 그냥 읽지 말고 이 중에서 정류 말기에 정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정류 말기랍니다. 자, 우리가 이거 그래프에 있을 때 이거는 뭐예요? 직선은 아주 이상적이다. 그죠? 원래 미리하다는 얘기는 뭐야? 우론적으로 거의 이상적으로 100%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사이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사이파는 우리 주기파죠? 그러니까 정류파, 정류 이렇게 잘 주는다. 그건 좋다. 요건 앞에 거는 초기, 뒤에 거는 말기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서 말기 정류 상태를 물어봤어. 그럼 뭐야? 전격 전압이 직류 발전기에 무과로 운전하였더니 잠재 전압이 103이 되었다면 이 발전기 전압 변동률 그렇죠. 무정전이잖아. 그러니까 103 빼기 100 나누기 100 13%. 좀 많다. 전기 기계의 효율 중에 발전기의 규약효 유리의 동그라미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뭐야? 출력 나누기 유리. 근데 발전기와 변압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놈들이라, 그죠? 출력이 중요한 출력이. 그래서 얘가 출력이 두 개야. 입력을 출력으로 만드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 되겠지. 입력이라는 건 출력 플러스 손실이죠. 전동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를 넣어야 돌아가. 그래서 입력이 두 개야. 그것도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발전기와 변압기의 출력이 두 개인 거, Q가 두 개인 게 있어. 얼마나? 입력이 P고 출력이 Q죠, 그죠?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 전동기니까 왜 전동기니까 입력을 중시한다.
또 인명이 두 개다.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지? 여기 있네. 얘는 출력, 자국이 인명 맞아. 근데 출력을 이렇게 표시했다. 인력 대비 손실을 표시했다. 그 말이야. 모르겠다. 다르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균합선을 설치하여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는 균합선, 전압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아니면은 브러쉬에 불꽃이 나오죠. 균합선,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를 물어봤습니다. 균합선 설치하는 거는 직건과 복건이다 그랬어. 직건 발전기와 복건 발전기는 뭐 균합선을 설치하며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있어서 병렬이니까 이렇게 운전 두 개나 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까지 두 개나 하는데 균합선을 붙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뭐 운전 안 하는 게 있어. 전압을 일정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자, 출력 킬로와트죠. 1500rpm 돌아간 회전수는 전동의 토크는 얼마? 요거 잘 봐야 돼. 지금 뭐라서 킬로그램 나왔죠, 그죠? 반대로 킬로그램이니까 얼마야? 이렇게 해야죠. 0.97호죠. P, N 이렇게 계산합니다. 만약에 6톤이면 곱하기 9.8 중량단위 한다 했습니다. 3만 나누기 1500 그러니까 2 정도 되는데 2가 좀 안 되네. 0.97이니까 그럼 19 정도 되겠네. 그럼 답이 뭐 2고 그게 암산해서 나오는 거야. 앞자. 직류는 직관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의 관계는 직관은 뭐죠? 토크는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 직관만. 분권은 틀리죠? 토크는 전류와 비례하고 회전수와 제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곱분의 2니까 이해가 돼요. 자, 직류 전동기에서 전부와 속도가 나오네요. M 전부와 속도 변동률이 2%일 때 무과 해져서 얼마입니다. 자, 변동률 나왔어요. 그럼 무, 정. 근데 여기서 하려고 그러니까 무가 몰라. X는 무과를 해줘수는 마이너스 1200 나누기 1200 그건 얼마냐? 2%야. 100%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힘들잖아. X는 뭐 왔다 갔다 놓고 하면. 근데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죠? 자, X는 1200보다 커야 돼, 적어야 돼? 커야지. 근데 적은 거는 다 필요 없어. 큰 게 뭐야? 1224하고 1236이야. 근데 1200에 2%면은 24되겠네, 그죠? 이거는 또 암산해도 들어와. 뒤에 수학적으로 풀라니까 힘들지. 컸죠. 그거 말할 때. 정 안 되면 여기다가 얘를 입력시켜. 1224 빼기 1200 나누기 1200 하면 0.02가 나와. 그럼 얘가 답이지. 앞에 게 안 나온다. 그럼 두 번째가 답이잖아. 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답이 아니죠, 얘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걸러내고 시작한다고.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직권 전동기에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직권 전동기는. 왜 그래요? 벨트 벗으시면 위험 속도로 도달한 거고.
다음 그림과 같은 분권 발전기에서 계좌 전류. 이게 여기가 이거 여러분 꼭 그려보라 그랬죠. 자, IF, R, 여기가 I, 여기가 IA, 여기가 R. 이 명칭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전기자, 계좌. 이거 꼭 그려라 그랬죠. 봅시다. 분권 발전기의 계좌 전류가, 이 계좌 전류가 6이면 전기자 전류가 100이었다면, 여기 전기자 전류가 100이었다면 발전기니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바깥으로. 그럼 여기에 부하전류 여기는 얼마 가냐 이 말이잖아. 100 나가고 이쪽에 6 가기 100은 얼마야? 94밖에 못 가잖아. 그래서 책에는 뭐 이렇게 막 아예 빼고 날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닙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은 몇가 있어요? 전압제어, 뭐 기능제어,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전압제어, 속도 조절 방법은 다 복습을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는 60의 피자 한 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얘를 K로 보면 안 고쳐지니까 E는 K 파이 1이 되는데 이 N은 속도는 자수분의 2다. E는 V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I의 R이죠. 자수. 그러니까 이 속도는 V 얘를 건드려도 되고 얘를 건드려도 되고 얘를 건드려도 되고 숫자가 자꾸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압제어, 저항제어, 계좌제어야 이거야. 전압제어, 계좌제어, 저항제어는 있어요. 블로킹제어는 이거는 저 역상제어예요, 역상. 제동 방법이야.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네? 들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좀 많이 이거 찍었어 내가. 자, 그 다음에 전압제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공부합시다. 미드나이트 방식과 일거너 방식과 직병렬 방식과 촉구 방식이 있으면 이렇게 요 안에는 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압제 자체 내에는. 20번 직류 분권 전동기 운전 중에 계좌 전류를 감소하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동기에서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면 계좌가 전류가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속도는? 만날 얘기하는 게 뭐냐? 힘과 속도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전류가 적어지면 속도는 증가한다. 항상 천연인 그런 게 있잖아. 이런 것 같아. 이 말은 만약에 계좌의 저항을 여기 계좌 저항을 약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바꾸면 계좌 저항을 감소하면 같이 가보죠. 저항이 감소되면 어떻게 돼? 전류가 올라가죠? 맞잖아요. 네. 올라가니까 얘는 답이 감소되는 거야. 말 한마디에 완전 틀린다. 이거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외우면 안 됩니다. 다음 중 위드 레오나르도 방 위드 방식이 뭐죠? 이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옆에서 또 제네레이터 발전기가 필요하고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모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뭐냐? 이전의 방식이 뭐냐?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모터가 들어와. 그럼 얘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돼요? 타이어자지, 타이어자. 타이어자요? 바깥에서 공부를 죠. 몰랐네. 틀렸네.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또 모터가 필요하면 다른 데서 들어와야지. 다른 데 없어. 헷갈리네.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발전 제동할 때 발전 제동, 회전 제동, 역전 제동이 있으며 그 역전 제동이 뭐다? 회전을 반대로 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때 뭘 해야 급정한다 이랬습니다. 자, 1차 전압이 2300이고 2차 전압이 215, 주파수 60 변압기가 있습니다. 건수비
변압기는 건수비를 알아야죠. 쟤는 자 V1 대 V2차, 뭐 E1일 때 E2, N1일 때 N2, I2, 네, I2도 조심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루트 저항은 1단 우리 2, 다 루트 다 저항은 L도 마찬가지, 임피던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자체의 문제, 1차 나누기 2차 210 이렇게. 그럼 2, 3은 3밖에 없는 계산. 변압기는 건수비를 빼고 나서는 얘기할 게 없다. 그다음 뒤에 넘어 유도전등기는 슬립을 빼고 나면 얘기할 게 없다. 그거잖아. 자, 이게 이렇게 생기면 얘를 뭐라 그래? 1차라 그러고 얘를 2차라 한다. 이렇게 표시하면 1차를 전원칙이라며 2차를 뭐라 그래? 부하칙이라. 우리가 쓰는 쪽이다. 이렇게 용어를 만들면 이 변압기의 1차를 280으로 하면 2차로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건수비를 구하면 얼마야? 30. 30일 때 1차가 2850이면 2차는 X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30으로 나눴다는 얘기야. 30 나누면 2, 3은 6, 100은 안 되고 90. 자, 건수비 또 나옵니다. 1차 건수가 3,000원, 건수니까 이제 N이죠. 2차 건수가 2가 3,000원이 변할게 건수 B가 얼마인가? 1차는 여기 2차죠. 나오죠? 변압기의 자석에 관한 설명을 보면 변압기 이렇게 감고, 이 변압기는 여기를 1차측이라며 저걸 2차측이라고, 여기가 전원측이면 여기는 부하측이라고 한다. 이 명칭만 잘 알아도 돼요. 변압기 자석에 관한 설명, 자석이 어디 있냐면 변압기 전동기 자석을 넣었어. 이는 고정적으로 다 똑같죠? 4.44. 얘들은 안 바뀌잖아. 4.44거든. 그러면 변압기 자석에 관한, 여기에 있는 자석의 얘는 누가 돼? 얘는 전압과 비례하고 나머지는 다 안 비례한다. 그 말이야. 자, 설명, 자, 전압과 주파수의 반비 아니고, 전압과 주파수의 비 아니고, 전압과 비례하고 주파수의 비례. 말 바꿔. 전압과 비례하고 주파수의 반비. 얘는 전압과 비례하고 주파수의 반비. 식을 다 알아. 근데 식을 알면 뭐야? 여기 와서 써먹지는 못하는 거야. 그게 문제야. 이거 할 때, 변압기 자석할 때 얘가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른다는 얘기지, 결국. 얘 떠오르면 그냥 답을 구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변압기 건성법 중에 형건은 줄어든 사람입니다. 이 형건은 여러분한테 잘 안 알겠죠. 저번에도 강의하니까 약간 알려줬는데, 얘는 이 형틀을 전역통 내에 형틀을 따서 조립해 갖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중형했어요. 형이니까 중형. 그렇지. 진짜 잘 안 나왔는데 시험 문제 대도 되니까 안 나옵니다. 전기 기기의 철심에 선층하는 가장 적합한 이유는 선층. 자, 철심을 성취하는 거. 우리가 손실에는 봅시다. 고정선과 무한선, 가변선이 있으며, 고정선에는 철선과 기계선이 있고, 이 철선 안에는 희귀와 왓선이다.
이렇게. 시스템. 근데 철심에 성칭한다는 얘기 뭐야? 와류선을 적게 하는 거였어요. 그 여기 뭐 이렇게 다 있네. 기계선도 있고 왕유수 이런 거를 제가 기계가 왔으니까 변압기 성층이죠. 와류선 70강파제 규수한 양은 얼마요? 대략 3 내지 3. 철심은 그 반대 96에서 97. 그게 없습니다. 전기기계에 있어서 와류성 에디션 커런트 로스를 감수하기 위한 적합한 놈은 와류는 뭐야? 문제가 막 이래 나왔다 저래 나왔다는 거야. 다음 그림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본 것은 이태리시스 곡선에서 종축과 만나는 점은 무엇이고 행축과 만나는 점은 무엇입니다. 행, 보, 종, 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되면 뭐라 했어요? 횡단 보도라 달아라. 자, 행축은 도자가 나와. 그러면 종축은 다른 거 나오겠죠. 자, 곡선에 만나는 종축, 세로축에 만나는 것은 그러면은 잔류자리, 행축에 만나는 것은 횡단보도니까 얘 곡선이 뭐예요? 이틀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간단히 얘가 우리가 얘 곡선은 뭐다? DH 곡선이며 이태리 우리 여자가 브루하우스 청와대에 근무한다 이렇게 그것도 물어봐. 좌측과 우측에 대해서. 자기 이태리 곡선에 가로축과 세로축은 어떤 것을 나타낸다. 자, 가로축과 세로축. 조금 되죠. 가로축이 뭐야? H. 세로축이 뭐야? B. BH 곡선이야. 얘를 밀도라 하면 얘를 자기장, 세기, 우리가 얘기하는 자개 혹은 그 중요한 현금 인출비가 얘란 얘기야. H 자개. 걔는 너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다음 중 직육의 고정선이 아닌 가변선이야 고정선. 고정선이 아닌 거. 어느 쪽으로 나타나? 자, 우리가 고정선에는 철선과 기계선이 있으며 철선에는 희귀와 왓선이 있고 그럼 희귀와 왓선, 기계선 얘들은 다 뭐야? 풍선 이거는 뭐야? 마찰선, 풍선, 기계선은 뭐야? 이태선은 다 고정선이죠. 2차 부하선은 가변선은 동선이죠. 2차 동선 돌아가면서 감겨서 돌아가는 이런 게 이 손실에 대한 내막을 한번 알고 있으면 본체들은 문제는 없어요. 일정 전압 및 일정 방향에서 일정합니다. 전압이 E가 일정하죠. 일정 방향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는 변압기 철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철선은 주파수와 어떻게 돼요? 반비례한다. 그렇죠? 와류선은 주파수와 관계가 없다. 뭐 때문에? 이게 전압이 일정하냐. E는 4.44 파이 N 얘기해서 얘가 일정하면 얘를 또 뭐냐 A, BM으로 바꿔서 뭐 해갖고 얘는 주파수와 반비례하면 이렇게 됐잖아. 식이. 그러니까 철소는 주파수와 반비례하니까 상승하면 어떻게 돼? 상승하면 반비. 그래서 주파수가
상승하면은 철수는 감소해요. 자, 그걸 외우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주파수가 뭐예요? 회전수야. 회전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72. 회전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노하우 기술이 좋을까요? 늦으면 늦을수록 노하우 기술. 빨라야지 노하우 기술이 좋잖아. 빨리 돌리는 사람이 손실도 적게 보려고 빨리 돌려. 늦게 돌리면서 손실 많이 하면 왜 하냐? 그래서 하나 1초 60바퀴 돌릴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선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변화계 단락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 단락 시험은 변화기는 이렇게 가지고 시험할 때 이 저하고 똑같죠? 무도 정도는 기억이 날 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여기가 Y 어디 미터스 여자 절기이며 얘가 뭐야? 얘가 계좌로 어디가죠? 그죠? 자, 단락 시험이라는 거는 여기를 쇼트 시켰을 때 시험하는 거는 여기에 누설이 얼마 되는지 임피던스, 여기에 걸리는 임피던스 와트가 얼마 되는지 전압 변동률이 얼마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자 어드미턴스 여기는 뭐야? 얘를 단락시키면 여기 몰라. 여기를 오픈시켜야만이 여기 요로만 돌아가니까 얘를 알아. 그러니까 이게 여자 어드미턴스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안 돼. 변압기에서 퍼센테이지 임피던스 저항, 퍼센테이지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 강한, 퍼센테이지 4% 영률이 0.8이라면 전압 변동률이 여기 율자가 나올 때는 이거는 뭐죠? 하나만 틀린 거죠. 자, 저는 퍼센테이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테이지 L 사인 세타로 구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PQ.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3 곱하기 코사인 0.8 플러스 얼마야? 4 곱하기 사인 얼마야? 0.6이죠? 6, 80이니까 4.8. 얘는 한 번도 안 바뀌는 문제를 맨날 풀었잖아. 네. 다음 중 변압기 U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옳은 거죠. 변압기 안에 오일을 넣었을 때 조건을 같이 넣었습니다. 자, 저런 내력이 높아야죠. 이낙점이 높아요. 불붙는 점이 높아야죠. 이거만. 불붙는 점이 낮으면 그것부터 말이죠. 뭐 지금도 불붙어 있어요. 20. 냉각효과 크고 음보점이 낮을 거예요. 어느 점은 낮아야죠, 그죠? 그럼 지금 높은 건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 변압기 이후 열화 방식과 관계 열화 안에 이제 변압기가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받으면 전기가 나오죠. 그걸 오래 하면은 걔 성질을 못 쓰는 거지. 그래서 기능을 바꾸는데 그 열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나요? 먼 것은 자 불하드가 뭐는 이 실리카겔을 넣고 이렇게 수증기를 묶잖아. 콘서베이트 밑에서 그죠? 콘서베이트는 변압기 위에 있는 거죠. 불화강살수는 얘를 채워서 가다 놓는 거죠. 부시는 뭐예요, 부시? 부시는 뭐야? 저는 전선의 피복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배가 끄트머리 다는 거잖아. 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봤는데. 유입식 변압기에 콘서베이트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오른 것이죠. 뭐 위에 말이나 밑에 말이나 바꿔놨죠? 네.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적절하죠. 자,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료는 뭐만 있다? 딱 세 가지만 있다 그랬어요. 뭐가? 뭐 차동, 비율차, 그다음에 불. 여기는 뭐가 없다? 가스를 차단이 없다는 얘기야. 변압기 자체는. 뭐 비율차. 우울주 계정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울주 계정기 아까 있죠. 변압기 주택 화학 콘솔베이스 사이즈 이거는 뭡니까? 뭐 설명. 변압기 내부 고장에 쓰이는 계정기는 차동, 이오시얼 역적 접지, 차동, 비율 차동, 불을주만 없다 그랬어요. 특별한 냉각법을 사용하지 않는, 특별하게 냉각하지도 않고 공기의 대류작용으로, 일반적인 공기의 대류작용으로 변압기 본체와 공기로 자연적으로 냉각시키도록 하는 방식. 자연적이니까 뭐야? 잔행식이죠. 그 잔행식이 있는 게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통행식은 일단 바람을 내가 강제로 불어야 돼. 그러면 유익은 뭐야? 오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건식, 이런 거는 건식이 뭐라는 얘기야. 변압기에 델타 Y를 결선할 때 1차가 상용물 1차가 유상차가 얼마나요? 3상이니까 30도. 델타는 유상 차이가 없고 같은 것끼리는 변압기의 결선 방법에서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뜻하는 낮은 전압입니다. 낮은 전압은 높은 전압은 결선 방식은 델타와 Y가 될까? 델타는 뭐예요? 전압이 안 바뀌죠? 얘는 전압이 바뀌죠? 전단 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그러니까 높지. 그건 높을 때, 예, 낮을 때, 예. 델타 Y 결석이죠. 한대 출력이 100kg V의 단상 변압기 두 대로 V 결선했네. 삼상 전력공과 최대 전력은 얼마입니까? 한 상에 이것도 3배다. 그죠? 한 상짜리 이렇게 곱하기 3. 간단해. 기전력에 고주파를 포함하고 중성적인 접지력이 있을 때는 고주파 포함 중성적 있을 때는 무슨 결선이에요? 중성적 결선이니까 Y 결선이잖아요. 중성적 있습니다. 설레 제4모주파를 주로 포함되는 충전 전류가 흐르고 변압기에서 제4국 영향으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결선. 통신장애도 뭐야? 그 YY 결선. 여기에 Y냐 델타의 특징을 적어놓은 겁니다. Y 결선은 상전압이 정관전압보다 루트 3배, 전원이 용이하죠. 중성 접지함으로 제3고주파 흐름으로 통신 유도 장애가 생기면 이상 전압으로 또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고, 이 접지를 했으니까 접지의 목적 보대리 라고 생각하시면 수전단 받는 발전소의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되어 있고, 한쪽은 중성점을 접시할 수 있는 중성 접시가 뭐예요? Y. 다른 한쪽은 고주파의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삼상 고주파의 영향을 없애줍니다. 델타죠? 그래서 Y. 이 특징을 잘 알아야만이 답을 합니다. 얘는 삼각형은 뭐예요? 고주파가 발생하지 않아. 왜? 감벽이 닫혀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그러겠어? 얘는 순환적인 거를 무료 순환적 안에서 맴돌이. 얘 특징은 그림사. 그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변압기 델타 Y 결선을 한 경우에 대한 설명 조치하는 것. 1차 선간전압과 2차 선간전압의 이상차는 아까 제기했는데 이게 30도를 내는 거죠? 네. 고주파에는 장애가 적죠. 왜? 고주파를 제거시키기 1차 승강용이죠. 중성 절차할 수 있죠. 다만 반상 변압기 세대 100kV 세대를 델타 교선 후에 한 대 보내면 V 교선한 경우 출력을 하면 한 대분에 두산 이거 두산이 1.73이니까 173 그런 거 썼습니까? 계산하면 용량이 250V 변압기 세대를 델타 교선 한 대 보내면 V 교선에다 출력을 하면 한 대분에 두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루트상이 1.7이니까 430. 비돌국형입니다. 비돌국형. 자, 비돌국형이 흑수가 많아요. 돌국형이 흑수가 많아요. 도국형이 많겠죠. 두두두 튀어나왔으니까. 이 비돌국형에는 뭐야? 흑수가 적다는 얘기잖아. 벌써. 발전기의 단자 전화 한상 V를 유도 균사 한상 E와 동기 리액턴스 X의 무화각을 벡터하면 한상의 출력은 뭐 앞에 말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출력이니까 P야 P. P는 우리가 쭉 가다가 뭐야? 만나 써있던 게 W분의 P 뭐 T 그다음에 뭐야? VI I 제곱에 R분의 V2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 형태가 이 형태로 간다 이거죠. 이 형태는 뭐야? R이니까 여기서 R은 뭐야? 비록 동기 리액턴스야. 동기 리액턴스. 그죠? 저항이. 그럼 저항이 얘가 저항이야. 그럼 얘가 있는 거. 얘가 있는 게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네. 모양만 보라 그랬어. 근데 출력은 사인 세타잖아. 그럼 얘는 아니네. 이 V는 뭐야? E하고 V니까 V 제곱이죠? 형태가. 그 사인 세타 얘지. 형태는 보라 그랬잖아. 나머지는 고를 필요 없이. 그래서 비돌국형의 동기발전의 한산 출력이 최대 몇 도야? 60도죠? 둥글 때 60도라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비동국형의 해전수가 빨라요? 동국형의 해전수가 빨라요? 비동국형의 해전수가 빠르죠? 그 수가 적으니까 그 속도에 있어. 그런 것도 이제 좀 가면 그런 거를 좀 이해하면 문제가 이렇게 쉬워지는데 간단하게. 자, 삼상 유도 전등의 최고 속도는 우리나라에서 얼마야? 전등의 최고 속도가 얼마야? 공기 속도는 계산하면 120 F의 P.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얘가 60이며, 자 최고 빠르려면 그 수가 최고 적어야죠. 빠르려면 그 수가 적어야 되잖아. 그 수가 최고 이게 얼마야? 3,600이잖아. 만날 얘기. 2극일 때 3,600.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거죠. 4극이면 1,800 내려갔다. 자, 동기 속도가 1,800이고 주파수 60이 동력의 극수는 얼마인가? 자, 여기 NS는 120F의 P다. 이렇게 구하면 극수가 힘들잖아. 이게 1,800이고 얘가 60이고. 자, 이 극이면 얼마야? 3,600, 1,800원. 사람이 많잖아. 유도 전등이 이제 슬립이 계속 나오네. 유도 전등의 슬립이 가장 큰 상태는 슬립은 NS-N의 NS다. 가장 크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여기
그죠? 그러면은 일이잖아요. 얘가 뭐야? 회전자 안에 돌아가는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어요.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는 다른 뭐예요? 스타트 기동시죠? 그렇게 이거지. 그게 다 맞아. 자, 60Hz 회로에 접속되어 있는 슬립이 3%네요. 회전수가 1160이 회전하고 있는 유도 전도의 극수를 찾아냅니다. 극수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회전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회전수는 어떻게? N은 뭐 이렇게 풀어야 되죠. 자, 그러면 회전수가 1164예요. 그럼 동기속도는 얼마예요? 동기속도가 컸죠. 크겠죠. 왜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니까 컷 적으면 안 돼. 그러면은 여기 회전자 속도는 ns분의 이게 그 슬립은 ns-n의 ns인데 얘를 풀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s도 효율이고 얘하고 똑같은 n분의 ns도 효율이죠. 그죠? 출력하는 게 인력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얼마야? 동기속도는? 얘하고 곱하니까 자리 바꿔갖고 ns는 1-s분의 n이지고요. 그죠? 그럼 얘 동기속도가 나오면 뭐야? 얘가 나오면 요거 계산하면 한 1200만 커. 왜? 대중수 얘보다 3%면은 여기 3% 적으면 얼마? 1200에 3% 대충 36, 그죠? 그 36을 더해봐 얼마인가? 1200이잖아. 계산 간단하게. 그럼 동기속도가 1200이야. 동기속도가 1200이라는 얘기는 뭐야? 1200 몇 극이에요? 3600, 2극, 1800, 4극, 900, 8극. 이거 중간에 있는 건 똑같았어요? 계산은 오래 할 게 아니고. 그냥 나왔는데 답이 나는. 그렇지. 네? 난 이게 그냥 나왔다고 계산할 것도 없어요. 요것도 계산했고요. 요거. 아 이건 안 했어요 난 그냥. 요거 1800 요거만 요거만 보고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잘했어. 됐어. 찍었는데 다 맞아. 아니 이거는 찍은 거 아니야. 이거 눈치껏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7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 범위는 뭐예요? 슬립 범위는 아까 슬립이 했을 때 최대가 1이며 0이죠? 네. 0에서 2까지죠? 네. 이게 역회전하면 1에서 2까지죠? 계산을 봤을 때 0에서 2까지. 왜 맞는 거야? 알겠지. 4급 60Hz 슬립이 5%의 유도 전동기 회전수는 얼마입니까? 자, 회전수를 물었어요. 그럼 동기속도를 빼야죠. 동기속도를 빼야죠. 동기속도가 얼마예요? 이래서 계산. 동기수 4극이면 얼마야? 1800. 1800에 슬립이 5%야. 다 이렇게 5로 해봐. 5, 8, 40, 90이네. 그죠? 그럼 1700씩 나오네, 대충. 계산할 것도 없어. 원리만은. 이거 뭐 NS는 N의 마이너스냐? 왜 그걸 하냐고 내가 만날 얘기하는 거야. 그림과 같은 분상 이동형 단상 유도 전등 이렇게는 분상 나오니까 뭐죠? 한번 볼까요? 단상 유도 전등기는 반, 콘, 분색. 네. 이게 뭐예요? 기동이 큰 순서죠. 자, 여기 중에 분상은 단상 유도 역전이에요. 자, 얘들 단상을 역전하려면 뭐야? 전기자나 계좌 둘 중에 하나만 반대라는 거죠? 삼상은 세 선 중에 두 선을 요거로 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동건설이나 운전건설 중 하나를 반대로 꽂는다. 단상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수도. 얘기편 또 나옵니다. 반, 콘, 분, 색. 반, 콘, 분, 색. 반, 콘, 분, 색. 반, 콘, 분. 왜 맞지? 반공세가 많이 나와. 저도 어쩔 수 없이 짧게 배우는 강철 6코만 반공분세 그다음에 그 세 개로 하는 거 세트 플레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외워놔야 좋은 거야. 그게 뭐야? 점수와 바로 직결되니까. 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야. 역률과 효율이 좋았어. 역률과 효율이 좋다네요. 강성 풍기 세탁기 냉장고들이. 자, 역률, 효율 그 뭐야? 콘덴샤, 조상설비, 역률 개선. 역률, 콘덴샤. 뭐 그냥 다 넣어. 집에서는 여기 중간에 뭐 요즘에 펌프가 나타나면 답은 분산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일정한 주파수가 일정합니다. 전원의 운전은 삼상 유도 전등의 전원 전압이 90%가 되었다면 토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모르면 뭐다? 제곱이다. 9981 전압 제곱에 비례합니다. 토크. 전동기 기동 시 1차 각상의 건선의 전격 전압을 루트 3분의 1 전압을 가해지고 기동 전류는 전전압 방식을 한 경보다 3분의 1이 되는 방식을 봅니다. 오, 이게 전전압을 할 때보다 3분의 1이 된다고 얘기하네요. 3분의 1은 뭐예요? 많이 했던 거. 델타 Y 델타 방식 아닌가 항상. 그죠? 우리 답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우쭈우쭈 할 필요가 없다니. 앞에 루트 3분의 1 이러니까 그게 뭐야? Y였어요. 삼상 건선형 유도 전동기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면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건선형 유도 전동기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를 발동시킨다. 자, 우리는 2차 전지 건선형 뭐 비례주의 그렇게 외웠죠? 나만 얘기했나? 아니야. 그래서 건선형 그거는 2차야. 여자는. 교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진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 곡선이 토크가 올라간다. 저항이 간다. 슬립이 이렇게 간다. 얘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야? 비례 보니까 이 정도 가겠다. 비례 추이 곡선이란 말이야. 그 비례 추이는 뭐야? 건선형. 건선형은 뭐야? 2차죠. 그 건선형이죠. 그림만 보고도 답을 듣죠.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이 속도, 뭐 이렇게 효율, 슬립이 변화합니다. 출력 조정 중에 슬립은 다른 거 말로 슬립은 어디 있다? 바닥이 있다. 1번은 참고하면 여기는 속도, 2번은 꺾어지니까 효율, 3번은 직구전이니까 토크, 여기까지는 뭐라 바닥에 있는 건 뭐다? 슬립. 이게 시험이죠. 67번 문제도 전부 했는데
동기 와트 P2 그 2차 입력이죠. 이게 P2니까 출력, 슬립, 속도, 변속도, 2차 동설인데 2차 효율 표시를 틀린 거. 자, 2차 효율이에요. 율은 뭐야? 출력, 나누기 입력. 그러면 얘가 뭐야? 변속도고 동속도, 출력 나누기 입력이죠. 이게 맞죠? 1-S도 출력 나누기 입력이 효율이지, 효율. 그죠? 맞아. 그러면 출력, PO, 나누기, 2차 입력, 얘도 출력 나누기 입력이죠? 얘는 뭐야? 얘 동소에다가 뭐 2차 입력, 얘는 이런 건 없었어. 얘가 다 있어. 출력 나누기 입력만 뜻만 알아도 돼.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한 게 이렇게 여러분들 풀었어요. 자, 출력은 입력과 출력 입력은 얘는 PO는 뭐예요 또? P2에 1-S이며 얘를 또 입력으로 열면 얘는 약분하면은 또 1-S가 되면 얘는 n분의 ns며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지 말고 비대추위를 이용해서 속도가 되어난 비대추위 건선형 2차자 세트 생각만 나면 물 먹을 것도 없잖아. 세트 불행이야. 세트 불행도 가는 거야. (69번) 70번까지만 보고 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슬립이 4분의 1도 정도인 게 등가 부하장은 2차적인 몇 배인가? 자, 슬립이 1-S의 S 얘를 풀어가는 얘기인데 얘가 5%면 19 4%면 24 2%면 49 이래서 24가 많이 난다 했죠. 그죠?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라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토크인데 일정한 토크인데 저항을 2차 측 저항을 올리면 올릴수록 토크는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그래서 슬립도 이렇게 빨리 올라오죠? 네?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최대 토크를 했어. 최대 토크 변하면 얘는 안 변해.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했잖아. 이것도 넘어가지 말고. 자, 이하야.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은 갔다 왔어요.